자,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런 말이 나와요.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거를 구하려면은 저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라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미분해줘라 이런 뜻이야. 다음에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넓이가 그 순간 얼마큼 변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은 넓이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니까.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부피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미분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4차원의 세계로 갔어. 그럼 거기서 뭐뭐의 변화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10을 세운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풍선 물어봤어요, 풍선? 풍선에 바람을 쿵 넣잖아. 바람을 쿵 넣으면 풍선이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바람을 쿵 넣으면 풍선이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터지지.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그 순간에는 얼마큼 변하고 있을지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불고 있는 지금 콕 불었을 때 그 순간에 그게 얼마큼 늘어나냐, 알았죠? 그러면 풍선의 변화율하고 수박의 변화율 따지면 뭐의 변화율이 더 커요? 풍선이 더 크지, 더 빨리 커지잖아, 수박보다는. 그래서 모든 커지는 거라도 그 변화율을 따지면 이게 몇 개월 후에 커지겠구나, 이게 금방 몇 초 후에 커지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논하는 게 미분이었다 이런 뜻이야. 그런 걸 하려고 수학자들이 만든 기호가 미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해져 있는데 이 변화하는 양을 구하는 게 미분이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순간 변화율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목적이 이건데 그걸 다른 말로 프라임이라고 하고 미분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에 변화율이 나오면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면 되지. 여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아니냐? 넓이나 부피 구하는 거. 그런데 이 길이의 변화율을 다른 말로 속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길이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말합니다. 길이의 변화율이란 말 대신에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뜻하는 거구나 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을 그 앞에 속도 문제로 해서 앞에서 배운 거고, 여기 문제를 할 건데 5번 합니다. 5번이 내가 별표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서울대에서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 5번 합시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학생이 높이가, 이거 교과서에 틀려져 있어요, 이거.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예요.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매초 0.8로 가요. 그 말은 1초에 0.8m씩 앞으로 쭉쭉 걸어간다 이 뜻이야, 그죠? 그랬을 적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말이나 그림자 끝의 변화율 이 말이 같은 말이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나 그림자 길이의 속도를 구하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길이의 변화율은 속도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뜻이냐면 입체로 해석하는 거죠. 133 요렇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요렇게 생긴 사람이 키가 얼마라고 했냐면 1.6m예요. 부정아, 알았죠? 부정이 정도가 걸어가는 거죠. 1.6m인 사람이 요 밑에서부터 이쪽으로 촉촉촉촉촉 걸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입체적으로 촉촉촉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랬을 적에 요 가로등은 4.8m예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가요? 매초 0.8이라고 그랬지? 매초 0.8. 의담아! 얘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매초 0.8이잖아. 그러면 내가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써야 돼. t초 후. t초 후의 상황을 요걸로 적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매초 0.8m씩 가면 t초 후에는 이 사람이 간 거리가 얼마만큼이에요? 0.8t 아니냐? 이 사람이 가는 거리는 0.8t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요게 속도로 가서 시간이 t초잖아. 그죠? 0.8t로 가. t초 후에는 그 이 사람 여기서 착착착착 걸어갈 적에 t초 후에는 0.8t라는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 가로등에서 이렇게 대가리까지 연결하게 되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만큼이 저 사람의 뭐가 돼요? 그림자가 돼요. 이게 알겠죠? 이게 그림자의 길이고 알았죠? 그림자 끝은요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여기 대가리 끝이잖아, 그지? 여기까지가 그림자 끝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었던 문제의 그림자 끝은 어디냐?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림자 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림자 길이라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그림자가 점점점 길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비율로 길어지느냐 이걸 찾아라 이 뜻이야. 말 뜻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때는 요 식이 전부 다 요게 시간에 관한 식으로 세워야 돼. t의 식. 미지수 x가 아니라 미지수가 t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t의 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림자 두 번째부터 풀읍시다. 두 번째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 변화율이라는 거는 미분이고 그림자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림자 길이가 얘예요, 얘. 얘를 요 빨간색을 그림자 길이라고 그래. 요거를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돼. 나 이거 알겠냐? 요걸 t에 관한 식으로 쓸 건데 그러면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닮음을 이용해야 됩니다. 닮음. 왜냐하면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를 구할 때 닮음을 이용해요. 그러면 내가 구할 때 요 길이잖아. 여기를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자. 그러면 1.6대 L은 그죠? 닮음 이용할 거니까 1.6대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대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왜냐면 요것 대 요거는 이것 대 이거잖아. 그러니까 4.8 대 0.8t 더하기 L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량의 곱은 외향의 곱이에요. 요거 곱하면 4.8L이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얘를 곱하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0.8t 더하기 1.6L이 돼요. 요거 넘어가면은 4.8에서 1.6 빼면 얼마예요? 의담아 3점 있냐? 3.2L이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0.8t가 돼서 L이라고 하는 거는 3.2로 나눠주겠죠? 그건 3.2면 2분의 1이잖아? 0.4t가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것이 0.4t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랬으면 그림자 길이를 구했어. 요 길이를 구했단 말이에요. 요 길이. 그게 0.4t잖아요. 변화율을 구하라고 쓰니까 요 주어진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는 거야. t가 미지수의 이제는 알았죠? 우리가 x로 배웠지만 수학에서 원래 본질적으로 미지수가 t였던 거야. 미분하면은 0.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당 0.4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면 요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잖아. 착착착 걸어가면 그림자 길이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늘어나는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잖아. 0.4씩 더 늘어나더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지? 첫 번째 해야 되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자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자 끝이라고 그래. 알았죠?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원래 이 문제에 출제할 때는 그림자 끝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나왔어. 원래는. 알았어요? 이게 헷갈려 할까봐. 애초에는 원래 문제가 그랬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림자 끝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럼 그림자 끝은 이 길이가 그림자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끝은 이 길이를 다 더할 거잖아. 그림자 끝은 0.8t 더하기 0.4t가 되는 거니까 요 식은 1.2t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지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야. 미분하면 1.2잖아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더 늘어나는 간격이 크다라는 거야. 0.4보다.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림자 끝은 이렇게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 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길이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 그거를 미분이라고. 이걸 엄청 궁금했었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요렇게 만든 사람이 미분을 완성한 사람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수박이 자라는 경우, 풍선을 불었을 때, 그럼 같은 크기라도 비율이 다르잖아. 그런 걸 논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를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미분의 본래 목적이에요. 이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이걸 만들다 보니까 dx,d라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dx, dy 막 이런 게 이런 기호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했죠?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1번을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5-1번. 풀었네? 너 알고 있었냐? 어떻게 알고 풀었지? 옛날에는 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삭제돼가지고 요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데 학교 시험에 거의 미분의 이건 거의 다 나와. 거의.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됐죠? 답 나왔어요? 5-1번의 첫 번째 답이 얼마냐? 그림자 끝. 그 다음에 그림자. 나왔어요? 5하고 3이죠? 밑에 있냐? 자, 다음에 한 장 넘깁니다. 이게 미분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는 뭐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도 요거는 꼭 내결이 있다.
진짜 옛날에 여기서 낸 문제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럼 이런 변화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초중고까지 다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한 장 넘기면 시각에 대한 넓이하고 부피의 변화율이잖아요. 네, 넓이 따로 부피 따로. 자, 그러면 거기 필수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의 길이는 현재는 2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풍선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여기 2cm로 돼 있잖아. 근데 매초 2mm잖아. 단위를 맞춰줘야 되지. 그러니까 2mm는 매초 2mm씩 늘어난다는 거는 매초 0.2cm씩 늘어난다는 말 같아요. 단위 맞추는 건 기본이야. 문제에서 센치로 돼 있으니까 밀리미터도 센치로 일단 고쳐놓습니다. 자, 이게 늘어나도록 공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가 원래 이거였는데 여기서 구멍을 뻥 뚫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매초 2씩 커지게 돼요. 그러면 T초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T초후에는 이렇게 매초 2mm 커지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반지름은 T초후의 반지름은 2cm였다가 더하기 0.2t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 중이었겠죠? 요렇게 T초후의 상황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반지름이 3cm가 되었을 때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3cm가 되었을 때 이게 커져서 3cm가 될 때 그러면 2 더하기 0.2t가 3cm가 될 때잖아. 그게 몇 초 후이냐? 2 더하기 0.2t가 3이 될 때잖아. 그러면 넘어가면 1이니까 t는 5초 후에는 그런 뜻이죠. 5초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변하고 있는 중이었을까? 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5초 후에는. 그럼 5초 후에는 그럼 식 세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건널비를 구해서 미분하면 돼.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면 돼.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해야 돼? 9의 건널비 어떻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준 것 같은데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9의 부피 어떻게 구해? 9의 부피 어떻게 구하냐고? 3분의 1 파이알 세제곱 9의 부피 3분의 3분의 4 4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부피야.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이건 미분하라고 그랬잖아. 얼마야? 4파이 r 제곱이 건널비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야 되죠? 얼마야? 2 더하기 0.2t죠? 0.2t의 전체의 제곱이 건널비야. 이거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야 돼. 미분. 다 정비해서 미분해도 되고, 이걸 미분하면 4파이에다가 요 제곱 미분하잖아. 2배 가로에 2 더하기 0.2t의 1승에다가 요 안에 속미분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0.2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게 미분한 거야. 근데 몇 초 후에 값을 구하는 거야? t가 5일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4.8이 나온다 이거네. 그래서 4.8 파이가 되더라. 아, 그러면 초당 4.8 파이만큼씩 커지는 중이라는 거야. 건널비가. 알았죠? 부피 구해야 돼. 그럼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얘가 반지름이었으니까 3분의 4의 파이라고 하는 것에 2 더하기 0.2t의 세제곱이야. 이게 부피 구한 거야. 이거를 미분해 주라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은 3분의 4 파이에다가 요거 미분하면은 3에 2 더하기 0.2t의 제곱에다가 속미분 나와야 된다. 요거 미분한 것까지 해줘야 돼. 0.2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t 대신에 5초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요게 7.2 파이만큼이야. 아, 초당 7.2 파이만큼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런 뜻이야. 넓이가 커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커지죠? 부피의 변화율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조금만 늘어나도 부피는 넓이보다 훨씬 빨리 커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만한 수박이 10,000원, 요보다 조금 더 큰 수박이 20,000원 이라고 해도 안에 부피를 따지면 조금 더 큰 수박의 부피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과일이 조금 커도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부피 때문에.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조사하고 싶었던 거지. 어느 정도씩 변하는지 알아야 하더라.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6-1번 있어요. 6-1번 원기둥의 건널비하고 원기둥의 부피 구하랬잖아요. 그러면 원기둥이 이건 구였고 원기둥이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건널비 구하려면은 이 옆에 있는 넓이하고 아래 넓이 위에 넓이 더하는 게 건널비고 이거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지? 알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이거 건널비하고 부피 구하는 거. 자, 6-1번을 해주세요. 시작! 빨리 갔다 와, 빨리. 알았어? 2번도 해야지. 2번. 응? 이거는 하나 쓰고 이거 써야지. 이거 왜 안 쓰고 갖고 있어? 이거 디자인 바뀌면은 이게 저기 사용 못해. 빨리 써야지. 우정아 이거 알아들었냐? 내용 이해됐냐? 라임이 이해됐어? 큰일 났네. 자, 문제가 어떤 거냐? 문제 봐요. 문제가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은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원기둥이 있어. 반지름은 현재 10이고 높이가 20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반지름이 얼마씩 늘어난대? 2씩 늘어나는 거잖아. 2씩. 2라고 돼 있냐? 1이냐? 1씩. 매시가 1씩 늘어나. 그러면 이 반지름이 매시가 1씩 늘어나니까 t시각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t시각 후에는 여기가 얘는 늘어난 거잖아. 반지름이. 높이는 그대로 걸고 그죠? 기둥이 옆으로 뚱땡이처럼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20이고 반지름이라는 것이 10 더하기 t씩 되는 거 아니냐? 매시가 1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거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건널비 구해야 돼. 그럼 건널비는 이걸 펼쳐야 되잖아. 펼치면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위에 원 하나 아래 원 하나 있죠? 이거가 건널비야. 이걸 전개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건널비는 이 넓이가 2개 있잖아요. 그럼 건널비는 요거 넓이가 2개니까 원의 넓이잖아. 파이 r 제곱 10 더하기 t의 전체의 제곱이 2개 더하기 그죠? 요 2개 했죠? 그 다음에 여긴 20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원둘레랑 같잖아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0 곱하기 요 가로의 길이는 원둘레니까 2파이 r 아니야. 2파이 r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 r 10 더하기 t가 되는 거예요. 다 정겨도 돼. 여기 건널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뭐 해줘야 돼? 건널비의 변화율이냐? 미분해줘야지.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요거 미분하면은 2파이에다가 2배의 10 더하기 t의 1승의 속미분해봐야 1이고 더하기 요건 40파이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요 값에다가 t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 돼? 얼마 넣냐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반지름이 12가 됐대. 원래 반지름이 t초에 10 더하기 t였으니까 12가 되려면 2시간 후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4파이에다가 2 집어넣으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8파이 더하기 40파이가 돼서 답은 88파이가 돼. 두 번째는 부피의 변화율이죠. 부피는 어떻게 구해? 민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냐? 파이 r제곱에 10 더하기 t의 전체의 제곱 밑에 넓이에다가 높이가 20이죠. 이게 부피잖아.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되니까 요거 미분해주면 20파이는 나가고 2배의 10 더하기 t의 전체의 1승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얘가 12가 될 때라면서. 그러면 이게 40파이에다가 곱하기 12가 돼요. 그러면 얼마야 계산하면? 480이냐? 480파이. 아, 넓이 변화율보다 부피의 변화율의 크기가 훨씬 빨리 커지지?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 이게 부피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제곱이니까 훨씬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비율을 논하는 걸 변화율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6-2번 합니다. 6- 나이만 문제 읽어봐라. 빨리 문제 읽어봐. 네 줄밖에 안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서 A는 원점으로 출발하여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주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정비는 원점으로 출발하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주 2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 중에 A가 동시에 출발한 뒤 우측의 3분의 1이라 한번 더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넓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다.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정아, X축으로 매초 3만큼씩 가래. 그러면 T초 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점이 있을 텐데 얘가 3T가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해야 돼? B라는 점은 여기서 출발해갖고 매초 2만큼 가래. 그러면 T초 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가 2T가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죠?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죠? 13t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루트 13t지? 그럼 넓이는 얼마야? 13t 제곱이죠? 그죠? 그럼 넓이는 얼마가 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13t 제곱이냐? 네? 아니 요 길이가 우정아 요 길이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 왜냐면 피타고라 정리 성립하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이거면 요 길이랑 여기 같겠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얼마야? 13t 제곱이죠? 그 넓이는 13t 제곱이야.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미분해줘야죠? 그럼 26t 아니냐?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t가 얼마 몇 초일 거야? 5초라고 정해줬잖아. 5초.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5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26 곱하기 5니까 5, 6에 30에 5, 20, 130인가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은 130이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뒷장, 뒷장에 넘어가시면 변화율이 8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네 문제가 변화율 문제야. 그 중에 13번 있죠. 13번 학교 시험에 이게 간혹 튀어나와요. 13번이 학교 시험에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는요 9번하고 10번을 풀어주세요. 9번하고 10번. 나이마, 넓이의 변화를 구하려면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는 거야. 부피의 변화를 구하려면 어떻게 푼다고?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는 거야. 이제 벌써 풀었어? 4파이나 8파이나 답은 4파이에요? 8파이냐? 나경이 했냐? 자, 문제 봅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10이고 30인 뿔이 있어. 저기에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물을 어떻게 넣냐면 수면이 상승하는데 매 초 1cm씩 상승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요게 수면 아니냐? 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기 수면이라는 거 하는 거야. 물을 담으면 겉에가 수면 아니야. 수면이 매 초 이만큼씩 상승하는 거야. 매 초 얼마씩? 매 초 1cm씩. 그죠? 그럼 매 초 1cm면은 t초 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적에 부피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노란색이 부피인데 물의 양이잖아. 그게 뿔이잖아. 이게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1 파이 반지름의 제곱의 높이죠. 이게 뿔의 부피잖아. 그러면 요거는 알았잖아. h라는 거는 요 높이라는 건 t야. t. 그러면 얘는 t를 집어넣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거 얘가 있으면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를. 그죠? 그럼 저를 구하는데 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주어진 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삼각형 있잖아. 그러면 닮음을 써요. 아까 전에 가로등기 다 걸어갈 때랑 똑같잖아. 그럼 닮음을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고 r이잖아요. 그러면 r 대 t는 이것 대 이거잖아. 그죠? 맞아요? 10대 30이잖아. 그러니까 1대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3r이라고 하는 것이 t가 돼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t잖아요. 그죠? 그러면 r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 t 제곱이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은 27분의 1 파이의 t의 3승이야. 이게 부피야.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돼. 그럼 미분하면은 요거 내려가니까 9분의 1 파이의 t의 제곱이 되는데 t가 얼마나 들어가고 했잖아요. 수면의 높이가 6cm가 돼. 그럼 여기가 6cm니까 6초잖아. 6초. 그러면 t에다가 6 집어넣으면은 9분의 파이에다가 66이 36이 돼요. 4파이야. 알겠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주방에 저기다 물 집어넣잖아, 엄마가 라면 끓일 때. 아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아 이게 물의 양이 매초 얼마씩 들어가나? 그런 거 안 궁금했죠? 응? 아 정수기에서 물이 나와? 아 수돗물로 라면 끓여 먹지 않아? 수돗물이 아리수야 아리수. 먹어도 돼요. 집에 우리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 외국은 못 먹어. 먹으면 큰일 나. 배살 나고. 그 물은 전 세계에서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야. 물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원이 아예 없는 게 문제인데 정수기 라면을 그렇게 그냥 수돗물로 끓여 먹어도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도 지네들 수돗물 먹으라고 해놓고 정수물 먹더라. 아유 진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13번을 할 겁니다. 13번을 지금 읽어주세요. 이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라면 끓여 먹을 때 이게 물이 얼마큼씩 늘어나나 이런 거? 13번 해주세요. 말이 좀 길죠? 네, 그 9번, 10번 정도는 간단한 거죠. 13번은 말이 좀 깁니다. 문제는 다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설명합시다. 이거 제가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풀이는 쉬워요. 말이 좀 긴 대신에 어떤 얘기냐면 반지름이 0.5인 구가 공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 높이가 이런 관계가 있어. 만약에 0이잖아?
그럼 여기서 0초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m야. 알겠죠? 1초가 지나면 21에서 5를 빼니까 여기 내려와 16. 그죠? 2초가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1m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높이가 좀 줄겠지? 이렇게 되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공이 경사면에 충돌하는 순간 그거의 속도를 구하래. 공의 속도. 그럼 공이 경사면에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경사면이잖아. 여기에 충돌해야 되니까 공이 이렇게 생겨야 될 때 아니에요? 이럴 때가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딱 갈 때. 요 순간에, 요 찰나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공의 속도를 구하라 이거죠. 공의 속도인데 속도가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속도가 길이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다고 그랬어. 속도라는 말이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만약에 공의 속도 구하라면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거 이제 그림 잘못 그렸다. 미안해.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럼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러면 2대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잖아. 30도짜리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지? 왜냐하면 2대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잖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의 비를 갖잖아. 직각삼각형이 30도짜리일 때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이 돼. 높이가 1이 될 때잖아. 그죠? 높이가 1이 될 때라고. 높이가 이해됐어요? 높이가 1이 될 때. 그러면은 공의 속도는 길이의 변화인데 이 길이가 주어졌잖아. 이 높이가 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21-5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될 때냐면 1이 될 때야. 1.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은 5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0이니까 5, 4, 20이 돼서 t가 2초 후에야.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길이의 변화예요. 그럼 길이를 미분하는데 얘가 길이잖아. 이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t가 되잖니. 근데 여기다가 t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머리통에 맞았다. 마이너스 20만큼의 충격으로 머리가 깨지는 거야. 를 말하는 거야. 처음에 있을 때는 안 깨지게 여기 딱 맞으면 머리가 엄청 아프겠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냐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니까 20이라는 크기로 내려오는 거야. 알았어요? 이 순간에는. 이해되냐? 다 결과는 간단해. 풀이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내용이 과학하고 약간 플러스가 돼서 어려워했어. 그냥 학교 시험에 이걸 잘 내. 학교 시험에 잘 내는 이유는 수능 문제였죠. 문제 너무 잘 만들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의답아! 됐죠? 자, 다음. 이해됐어요? 앞장으로 넘어갑시다. 앞장에 힘들게 원래 이게 이렇게 오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장에 넘어갈 건데 어디를 하냐면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0페이지에 16번. 제가 16번 해줬어요? 안 해줬죠? 16번 설명합니다. 요거는 틀리 안 하시고 그냥 적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봅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y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x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우스 함수라고 그래. y는 나왔으니까. 근데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는 이 기호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가우스라는 기호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x의 무슨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x의 무슨 부분을 얘기해? 만약에 가우스 2.3 그럼 얼마야? 아, 정신. 2죠 2. 그러니까 요거는 가우스 x라는 거는 소수라는 부분을 버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버림이라는 약속이에요. 누가? 가우스가 생각해낸 거야. 소수 부분을 버리는 게 수학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뜻이야. 그럼 선생님 반올림 하는 경우는 안 나와요? 그런 기호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잘 쓰진 않는 거야. 가우스가 기호를 3개 만들었어. 올림이라는 기호, 버림이라는 기호, 반올림이라는 기호를 3개를 다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버림을 유난히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우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가우스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별거 아닌데 헷갈려 해요. 만약에 가우스가 0. 얼마 여기 있으면 얼마야? 0이죠. 1. 얼마면 얼마야? 1이죠. 2. 얼마면 얼마야?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값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고 마음 먹으면 x가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0. 얼마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가우스 x는 얼마가 돼? 0. 얼마니까 이건 0이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1.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 가우스 x는 1. 얼마니까 1하고 2 사이 있잖아. 그럼 얼마야? 1이죠? 만약에 2. 얼마야? 그럼 2하고 3 사이에 있어. 2. 얼마에 가우스 x는 얼마예요? 2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x축, y축에다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얼마가 된다고? 0이죠? 그러니까 0이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야? 0이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하고 여기 사이야. 0. 만약에 1하고 2 사이에 있어. 1. 얼마니까 이때 가우스는 1이죠? 그러면 1하고 2 사이니까 1이잖아. 여기 1.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2하고 3이면 2. 얼마잖아. 2. 얼마의 가우스는 2잖아. 그러니까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계단처럼 단계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끊어져. 이렇게 생긴 그림이 가우스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텝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나씩 돼. 여기가 다 불연속이야. 이렇게 그려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데 실전에 가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다음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자, 만약에 주어지기를 y가 가우스의 2의 x승이라고 이게 나온 거를 그리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용은 아는데 저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처럼 해요. 요렇게 x축, y축에다가 2의 x승을 그릴 수가 있어요. 2의 x승. 2의 x승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얘가 y는 2의 x승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알겠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가우스 그림을 요 그림을 토대로 가우스의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가우스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전체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 있으면 얘가 0. 얼마니까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요 부분일 때는 다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0. 얼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 구역은 0이 나와서 0. 얼마니까 0이잖아. 0 이렇게 돼. 이해됐어요?
됐죠? 다음에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부분은 얼마가 나와야 돼? 1과 2 사이에 있는 부분이 요거잖아. 1점 얼마니까 요때의 범위에서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내리면 요 범위 요 사이에서는 1이 나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2하고 3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2점 얼마잖아.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이때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2점 얼마니까? 2가 나와야지. 2. 그러니까 이때 해당되는 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범위에서는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표시가 돼요. 알겠어요? 다음에 3하고 4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3하고 4 사이 요 범위 요 범위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죠. 3하고 4 사이일 때는 3.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그럼 간격이 점점 줄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인데. 알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보통 가우스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이런 경우가 나오면 나누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대강 요 안에 거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가우스 로그 x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뭘 간다? 로그라고 하는 거를 그려놓고서 따져주는 거야. 알았죠? 여기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로그를 먼저 그려서 얘를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그의 그림을 그려야지. 로그의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맞아요? 맞죠?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가우스 로그 x를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축, y축에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0하고 1 사이라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 범위는 어디가 나와야 돼? 0점 얼마니까? 0이 나와죠. 그러니까 요렇게 거. 여기도 요렇게 거. 0점 얼마니까 0.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하고 2 사이의 가우스는 1점 얼마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범위는 1점 얼마니까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는 1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요? 만약에 2하고 3 사이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는 얼마가 나야 돼? 2점 얼마니까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길어지죠? 여기는 더 이렇게 좀 짧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길어져요. 알았어요? 어디서 불연속이냐? 이런 데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서 저것처럼 값을 다 찾아서 구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값을 다 찾지 않고 일단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값을 찾는 거야. 그다음 필요한 것을 여기서 찾아줘야 돼. 여러 번 나왔어. 알았죠?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하나 있어요. 이해되냐? 여러분이 하나 할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y는 가우스의 sin x 요거 그래프를 그려라. 시작!
요거만 해서 그립시다. 요 뒤에 더 있는 거 빼고 요거만 해서 요거 가우스 요 사인해 그렸잖아. 요 가우스 그린 거지. 시작. 아니야 그려놔야지. 시켜야지. 오른쪽에다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거기서 16번 하는 게 아니야. 16번은 풀려고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 그 바나나냐? 의담아! 그랬어? 자, 합니다. 제가 설명해 주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이런 거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먼저 사인을 이렇게 그려. 이해됐어요? 그린 게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따지는 거야. 그 사인을 그린 다음에 가우스는 한 칸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 칸을 나눠. 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0하고 1, 0이라는 값하고 1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0점 얼마의 가우스는 얼마가 돼? 0이지?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를 고르면 여기 노란색 여기잖아. 여기 0하고 1 사이 있잖아. 여기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 응? 여기가 0점 얼마니까 0하고 1 사이. 0점 얼마, 0점 얼마. 그럼 다 얼마로 가? 0점 얼마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0으로 가는 거야. 0점 얼마. 여기 0은 여기고, 그죠? 0점 얼마의 값은 다 0으로 가니까 이렇게 쭉 갈 건데 요때는 가우스가 얼마야? 1이지? 1의 가우스는 1이잖아. 그러니까 요때 해당되는 값은 1이야. 1. 여기 해당되는 것은 1이야. 1. 알았어요?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으로 가는 거니까 빵이야. 이렇게 된다 말이야. 이렇게. 여기는. 네, 됐어요? 됐죠? 다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아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야 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있는 값 다 어디로 가 이거?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는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해돼? 이런 그림이야. 알았어요? 만약에 이거의 불연속점인 것은 몇 개냐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라고. 알겠어요? 여기는 끊겨. 요거랑 달라.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잖아. 가우스 하면. 됐어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냐?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더라. 보니까 많이 나왔던 거야 이거. 알겠죠? 요렇게 그림을 그려. 자 그럼 하나 더 해. 원래 지수로고 삼각함수 우리 배우잖아. 그 함수가 되면 문제가 광범위해져요. 그래서 많이 좀 줄여서 배운 것 뿐이야. 근데 실전에 가면 응용으로 당연히 출제합니다. 가우스!
코사인 x 그려보시죠. 코사인 x 코사인이 그려서 가우스 값 찾아야 돼요. 360도까지만 합니다. 코사인 그리면 코사인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어떻게 그려? 코사인 이건 사인이고 코사인이야. 코사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야지. 해서 밑에 그래프 그려보세요.